안녕하세요. 선생님, 닭띠 운세 좀 알려주세요. 닭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 성향 자체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겉에서 보기엔 부지런해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닭띠가 뭐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왜냐면 태어난 달이 있고 또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맥락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봉사 정신도 굉장히 투철하고, 그리고 남이 볼 때도 굉장히 좀 유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성향들은 색채가 굉장히 강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뭐를 이렇게 습득하는 능력이 많아. 습득하는 능력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알고 그 재능을 펼쳐야 되는데 펼치지를 않고 내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남이 보면 내숭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내숭꾼 같은 오해받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왜? 처음부터 지가 그냥 갖고 있는 기질을 딱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남이 얘기하면 그때 한술 딱 떴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남이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거 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요. 실은 내재해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내뱉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내뱉지 않고 품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즉 이 얘기는 자기가 숨은 재주나 이런 거를 숨은 걸로 만든 게 문제예요. 숨은 걸로 만들지 말고 좀 같이 먼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조금 높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뒷북치는 격이야. 그런 형국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생기네. 무슨 병?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지를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재된 끼를 발산을 못하다 보니 우리가 맨날 우락통 터져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도 적신 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올해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 내가 먼저 쳤다굴 듯이 그러면 되겠네. 쳤다굴 듯이 내가 먼저 하다 보면 좀 가치도 높아지고 또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구나 지 면목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 29살 개유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맨날 무당들이 하는 말씀이 아홉수 하잖아요. 그래서 띠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한번 나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무당이지 띠별로로 저희가 막 뭐를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트렌드에 맞추라고 또 구독자들이 또 선생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름 그러냐고 해서 이제 해봤더니 인터넷에 뭐 아홉수 뭐 아홉수 부적 무슨 부적 아주 잘도 갖다 그냥 들이밀고 많이 하여튼 오간에 많이 걷어 들이대. 아홉수라는 건 그래요. 옛날에는 10살 이전에 애들이 대부분 4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대부분 10살을 못 느끼고 옛날에는 4살이었어. 4살 어렸을 때 화마마 있을 때 일찍 죽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수팥떡을 나이대로 해서 장독대 위에 올려놨다 뭐라고 해서 막 뿌리는 이유가 수명장수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호암마바 시대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68년생인데 저 어렸을 때도 호암마마는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옛날에는 쥐들이 많다 보니까 쥐를 함부로 막 놔둬갖고 지약을 그래서 지약 먹고 눈 돌아가는 친구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애들 갖다가 만 10세 그러니까 9살이죠. 10세도 그러니까 못 넘기고 죽을까봐 그래서 9수를 잘 해라 이게 이렇게 와전이 된 거지. 톡하면 그걸 갖다 나이 먹었어도 19, 29, 뭐 39, 9수 잘 넘겨야 돼 9수 잘 넘겨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연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건 것 같아. 근데 과연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29살 개우생들은 이 사람들은 초년생도 아니고 어느 정도 20대이기 때문에 발판으로 나아가야 돼. 30을 향해서. 근데 은근히 기가 얇아. 기가 얇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해야 되는데 기가 얇으니까 남의 것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들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깨같이 굴려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활약을 해야 되는데 기동력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동령이라는 건 해서 좋은 경우가 있지만 해서 나쁜 거는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키고 있어야 돼.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또 시기와 질투, 사람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입조심했으면 좋겠다. 즉 개우생들은 좀 입조심을 해갖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분쟁, 이런 게 없기를 바래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올 수전은 그닥 나쁜 수전이 아니니까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니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맨날 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유생들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81년 신유생들이 참 보면 되게 짠해요. 이 연도인데도 아직 결혼 못한 청춘남녀가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41살이면 청춘남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호치인상 결혼을 못했으니까 천하총각이죠. 청춘남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혹의 나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불혹의 나이여서 이미 가정을 이뤄서 자식들이 거의 커나간 이런 중고딩 이런 건데 사실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이뤄놓은 거를 부유하게 살다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떤 병마라든가 아니면 사기라든가 실물술, 도적술 이런 수전 때문에 그걸 갖다 물려받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스스로의 나의 머리는 똑똑하고 언어의 발달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학적이나 어학이라면 거의 다 외국어, 중국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뭘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원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리고 착해요. 근데 이게 나의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어깨에 짊어졌으면 좋으련만 친지, 가족 그런 걸로 인해서 부모 형제들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짐이 돼서 그 짐들을 이어가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삼재이긴 하나 이 닭지생들은 올해가 날삼재입니다. 삼재이긴 하나 그동안에 어떤 고생이 굉장히 많았잖아. 올해 날삼재인데 예를 들어 생일이 5월달이다 그러면 올 5월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 5월달에 나가는 거예요. 음력으로. 그럼 양력으로 6, 7월 정도 될 거예요. 썩은 날이 있었으니까 작년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조심하시고 나면 웃을 일 있고 좋을 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9년 기후생. 이 기후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후생들은 어찌 보면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신이 아닌 것 같은 형국이 많아요. 즉 신가물도 많고 신기가 또 충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띠들은 또 도화살, 화개살도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 몇 번 갔다 온다거나 장가를 가도 몇 번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의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동거생활이든 뭐든 짧게든 길게든 결혼생활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꾀는 있어갖고 금전에 대한 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생들은 그럭저럭 누리는 사람은 잘 누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곤의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니면 거의 어중증이가 많죠. 아예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할 것이고 왜? 내가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냥 난 땀을 흘려서라도 머리도 안 돼.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능력도 안 돼. 그냥 난 열심히 일하면 돼.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래도 만족도는 있을 거야. 자기가 살다 보면. 하지만 어중증이들이 제일 문제인 거죠. 어중증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 근데 꼭 그렇게 중간에 지네들은 그렇게 내숭을 떨고 가만히 있다가 남이 말하면 그때서야 나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을 누가 몰라.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누구나 그래. 다 착해. 그런데 그걸 빚을 발휘해야 되잖아. 그걸 못하고 맨날 여태까지 그랬으니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띠들이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 중환이면 무당 아니면 무속인 아니면 이제 종교인 쪽으로 많이 가요. 아니면 도를 하십니까? 라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토탈 종교 어떤 가물들 신기 이런 게 굉장히 충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중심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이 띠들은 건강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오장육부에 틀어지는 기운이 많이 강하다. 그러니 오장육부 탄탄히
하시고 다리, 어깨 뭐 하여튼 뭐 온몸이 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예삐름은 뭐 아이고 여보시오 인생 절반인데 아직 우리가 60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저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어느 댓글 보니까 나보고 말 천천히 하라고. 여보시오 당신 유튜브 당신 찍어서 해. 이거 하나 찍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신 유튜브 당신 찍어서 하시오. 거기다 댓글 이상하게 하지 말고 모자 좀 벗으라고. 이거는요 내 트렌드 마크가 아니라 신병에서 내가 모시고 뭐하고 애기 때부터 전 볼 때 이러고 점을 보던 나의 어떤 그런 걸 당신이 우리 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신엄마도 아니고 우리 신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이간데 모자를 벗고 말 천천히 하면서 해라. 취향을 얘기하고 있어. 그냥 차단 확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그렇게 달고 막 아유 내 진짜 각사라고요. 우리 보리가요 양쪽 다리 수술을 해서요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 수술한 사진을 딱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이거는 너무 마음이 짠해요. 지금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내일 또 병원에 갑니다. 파양할 때 있잖아요. 신중하게 아이의 입양할 때 신중하게 입양하셔야 돼요. 병 들었다 그래서 파양하고 병 들었다 그래서 버리고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습이 들어간다 그래서 유기하고 유기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특정한 광고는 하는 거는 아닌데요. 여기서 댕댕이들에 의한 10일이에요 10일. 무슨 쇼핑몰인데 댕댕이라는 이벤트를 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이벤트를 하더만요. 물건을 사면 그거를 기부를 해요. 누구한테? 유기견 아이들한테. 딱 10일간의 기저. 딱 10일 3일 그렇게 있다 이 아이들 그냥 주사 맞고 이 세상 갑니다. 강아지들은요 말 못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인형으로 생각하시고 강아지 입양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죽어서 똑같이 그 강아지로 태어납니다. 겁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강아지로만 치부하지 말고요. 나의 혈육, 내 자식, 나의 어떠한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짓 못할 거예요. 절대로. 유기하지 마시고 파양하실 마음 애당초 알러지가 있다. 검사하시고 애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아이가 알러지 있습니다. 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만들어서 유기된 아이들, 파양견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것이고 배우 이용료 씨가 지금 하여튼 여러 유튜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이 안심은 되는데 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여하튼 기후생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느닷없이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를 맨 마지막에 종주비를 찍는다 종지부를 찍는다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돕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는 거 같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틀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기후생들 저한테 딴지 걸지 마시고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틀리니 남들이 봐도 진실이 전해지겠냐고 진실이라고 한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야 당신들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중시 여기셔서 올부터 종지부를 찍는다 하시고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빛을 봅니다. 정말로요. 자 57년 65세 정유생들이에요. 이분들은 올해 그동안에 쌓아놨던 노적들이 늘어나는 형국이에요. 그와 반대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치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내가 쌓아놨던 거를 어떤 것에 재테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만들어 놓은 게 빛을 발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 끝에 나기로다. 이제는 내가 걷어들이는 해구나. 올은 나한테 굉장히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건강 쪽도 당연히 건강은 어느 때든 나옵니다. 건강 쪽도 조금 신경 써 가시면서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는 것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하나씩 쌓아 나가셔야 되니까 올해는 나한테 노적도 쌓아 나가지만 인맥도 쌓아지고 어떠한 나의 어떠한 모든 게 빛이 나는 해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5년 77년 의료생들. 자 성주운도 들었지만 이분들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럭키세븐 우리나라 그런 이 의식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좋으면요. 괜히 기운도 좋아지게 돼 있는 법이에요. 정말 나는 올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좋게 럭키세븐 생각하시고 나 그래 왠지 럭키세븐 내 의식이 좋아지면 자 보세요. 안 좋은 생각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올해는 왠지 7이 2개나 들어있어. 나한테 좋겠네. 좋게 생각하시면 좋은 기운도 다가와요. 그러니 올해는 나한테 이런 거 이제 없어. 77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100년 인생 중에 77 이거는 나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고 복된 나이야. 그러게 생각하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회춘도 하시고 또 성수운도 들었으니까 가족들과 두루두루 화목하게 지내시고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가족이 없다 해서 외롭게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뭐 주위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여하튼 77년생들 그러니까 77년생이 아니라 77 77 어르신들 하여튼 올해 굉장히 좋은 일 가득하실 것 같고요. 평화로운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없어도 기운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좋은 기운 옵니다. 건강하십시오.